안녕하십니까. 자, 인덕턴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고요. V라는 배터리를 연결했고요. 저항이 이제 R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T가 0일 때 이 스위치를 닫습니다.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럼 이제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이 전류는 R분의 V가 되죠. 여기 T가 0보다 클 때,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았으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전류는 0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이제 시간이고요. 좌측이 아니라 세로축을 I로 하면은 이제 전류의 그래프는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현하면은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쭉 오다가 T가 0일 때 뽕 뛰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R분의 V라는 값을 가지게 되죠. 여기 이제 R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T가 0일 때 일종의 이제 불연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또 배웠느냐? 이제 페르데이 법칙을 배웠단 말이죠. 이건 뭐냐? 페르데이의 법칙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요 회로 내부를 통과하는 자속이 생기죠. 요 파이. 이제 자기 선속인데 M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기라는 거 마그네틱 이 플럭스, 자기 선속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주어진 회로가 바로 이 회로 자체가 이거 이제 C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이제 우리가 흐르는 방향은 I 이렇게 알죠. 스위치를 닫으면은 I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V 이 배터리의 극이 이 위쪽이 아래쪽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속을 우리 계산할 때는 이제 사실은 근데 이 자속 계산할 때 말이죠. 이제 중요한 거는 B.DA의 A의 방향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C 내부, C는 바로 우리 회로입니다. 내부면. 자,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이제 잡아주는 게 좋죠. C의 방향하고 결부시키는 게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속이고요. 근데 요거를 계산하려면은 요 B를 알아야 되겠죠? 각 부위에. C 내부에 B를 갖다가 요 이제 C 내부를 잘하게 쪼개가지고 그 면적 벡터를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쭉 곱해가지고 계산하려면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I에 비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비례상을 L이라고 해가지고 요 L을 우리가 자체 인덕턴스라고 그랬습니다. 왜 자체란 말을 왜 붙였느냐? 나중에 상호 인덕턴스라는 걸 또 정의할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제 자체란 말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의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계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죠. 적분하는 거는 I가 물론 주어진다 하더라도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주어졌을 때 기하학적으로는 딱 정의되어 있죠. 하지만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제가 보기엔 뉴메리컬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I에 비례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죠. 그래서 비례상수를 L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인덕턴스는 요 C 회로의 기하학적인 배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회로, C 회로죠. C의 기하학적 배치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페르데이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I가 갑자기 0에서 R분의 V로 이 변하는 이 과정이 지금 이 페르데이 법칙을 쓰기 전에는 거의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합니다. 변하는 시간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이 I가 증가하는 동안에
이 i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플럭스 자기 선속도 변하는 거예요. 그럼 기전력이 이제 엑스트라로 기전력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기전력이고, 요 추가적인 기전력이 딴 게 아니라 바로 페르데이 법칙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d 오버 dt의 파이 m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l i 도트가 되겠죠. 이렇게 파이 m 자리에 li를 집어넣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요 양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요 b의 값하고 d의 값을 갖다가, b가 보시면은 전류가 요렇게 흐르면은 요 오른손을 이렇게 놓을까요?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죠.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안으로 들어가는 B필드가 생기죠. 안으로 들어가는 B필드가. 그러니까 D의 방향도 안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하면 여기 L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L 값은 양수라는 게 중요해요. L은 항상 양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 요 마이너스 의미가 뭐냐면은 말이죠. I가 지금 이제 서서히 0에서 출발해서 R분의 V를 향해서 이제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니까 요것도 양수죠. 요것도 양수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음수는 요 전류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류의 방향의 역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의미가. 그래서 전류의 방향에 역방향, 마이너스니까 역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 이 생김. 요 기전력이 바로 유도 기전력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 효과로 보자면은 이런 효과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배터리가 기존 있고 이제 스위치는 연결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엡실론이라는 게 역기전력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흘리는, 이렇게 지금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역기전력은 거꾸로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엡실론이 이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엡실론 쓰는 것보다 요거 이제 역기전력을 갖다가 바로 li 도트로 쓰면 됩니다. li 도트가 요렇게 마이너스까지 합치면 또 헷갈리니까 이 엡실론으로 쓰지 말고 li 도트 이거 양수입니다. l이 양수고 i가 증가하니까 도트 i 도트가 양수니까 양수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방향이 거꾸로 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로운 회로 방정식. 새롭다는 거는 페르데이 법칙을 감안한 회로 방정식이죠. 이거는 양바퀴 빙 돌리는 거 기억나시죠? 키르호프 법칙.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이제 빨강색으로 한 바퀴 돌릴까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이제 V로 증가했다가 그다음 IR이죠. IR은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IR 해줘야죠. 그다음 요 보시면은 LI 도트가 오른쪽에서 왼쪽 가니까 낮아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LI 도트다. 이게 0이다는 이게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으면은 I는 R분의 V 답이 바로 나오죠. 근데 추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I는 R분의 V가 아니고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 페르데이 법칙을 이용한 회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식을 제대로 써보면은 li 도트 이꼬르, 자, li 도트를 저쪽으로 보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ir 더하기 v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0이면은 요거 우리가 무시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럼 i는 r분의 v다 해가지고 답이 바로 나와버렸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무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페르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 요거 이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회로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이제 풀이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그런 쉬운 방정식이 아니고요. 미분 방정식이 돼버렸죠. 근데 요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은 몇 번 풀었기 때문에, 자, I 도트는 dtdi죠. 요거 이꼬르 L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L분의 R에 I하고 괄로 열고요. 마이너스 R분의
뭐가 될까요? LV가 됩니까? 요래 쓰면 되죠. 요 위에 식하고 밑에 방금 선 식하고 동일하죠. L로 그냥 나눠준 거예요. L로 나눠가지고 요 마이너스 IR 더하기 V를 갖다가 마이너스 L분의 R로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근데 요 좌변은요, D 오버 DT에 괄호 열고 I 빼기 R분의 LV 요래 써도 상관없죠. 어차피 R과 L과 V는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차피 0이 되니까 이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L분의 V가 돼야 되니까 L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안 했습니다. L은 없어야 되죠. R분의 V가 돼야죠. V. 그렇죠? 그렇죠. 이걸 바로 쓰면 되죠. 여기 그럼 마이너스 I에 예, 감수 이게 어떻게 되나? 아니 잘못 썼습니다.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R로 묶어내면은 I 마이너스 R분의 V죠. 요겁니다. 그건 이제 L로 나눠준 거예요. 괜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 많이 했던 거죠. 요 관로한 요 양은 시간에 의존하는 양인데 그거를 미분했더니 요런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됐다. 요거는 이제 많이 해본 거죠. 그래서 요건 뭡니까? 기억납니까? D 오버 DT의 F가 상수 곱하기 F다 하면은 요거는 F는 어떤 새로운 상수 곱하기 E2D CT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죠. 자, 그걸 이용하면은 F 자리에 이제 I-R분의 V 이꼬르 자, 상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요 C 역할을 마이너스 L분의 R이 하죠. 마이너스 L분의 RT다. 이제 이게 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전류는 R분의 V를 이쪽으로 보내주면은 R분의 V 더하기 상수 곱하기 E2D 마이너스 L분의 RT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상수 이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쭉 T가 있고요. I가 있는데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여전히 0으로 가야죠. 이건 아직 전류가 흐르기 전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 아까는 R분의 V에 바로 점프했는데 아까는 이게 페르데 효과를 감안 안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쭉 점프했죠. 근데 이건 이제 틀렸단 말이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는 이게 쭉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까지 연결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연결이 되니까 그렇다면 t가 0일 때 I 값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초기 조건이에요. 초기 조건. t가 0일 때 이제 막 스위치를 닫았기 때문에 전류가 함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팍 변하면은 이 전류의 변화율이 너무 커가지고 역기전력이 엄청 크게 돼가지고 이게 전류가 오히려 거꾸로 흘러야 되는 게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갑자기 변해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T가 0일 때 전류는 0이다 하는 게 초기 조건이에요. 여기 초기 조건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요 식에다가 우리가 찾은 요 이제 솔루션이죠. 여기 t 0을 대입합니다. 그럼 I t 이꼬르 0일 때 값은 R분의 V 더하기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RT인데 t가 0이니까 exponential E2D 제로가 돼가지고 1이 돼버리죠. 그래서 1은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이 should be 제로가 돼야 된다. 따라서 상수는 마이너스 R분의 V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전류의 형태는 R분의 V가 두 개 들어가니까 R분의 V로 묶어내면은 1 빼기 E2D 마이너스
L분의 RT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식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비로소 T가 있고요. 여기 I가 있고. 자,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요 뒤에 텀이 T가 무한대로 가면 없어져 버리니까 R분의 V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R분의 V를 향해서 가는 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요 익스포넨셜 항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요 T 0 대입하면 1 빼기 1이 되가 0이 됐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제 무한히 접근하는 점근선이 되는 것이 R분의 V가. 자, 이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요 페르데이 효과를 무시해서 이제 여기 오른 요 왼쪽에 있는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게 아니고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익스포넨셜 항을 감아 보시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를 다시 쓰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로 써주면 이 타우가 뭐냐면은 R분의 L이죠. 요 L은 단위가 헨리고요. R은 단위가 옴이죠. 근데 나중에 단위를 한번 정돈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요 해보면 여기에요. 요게 그 초라는 단위가 됩니다. 요것의 단위는 세칸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수가 되는 거죠. 헨리를 옴으로 나누면 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헨리는 옴 곱하기 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타우라고 불리는 요게 뭐냐면은 요 이제 R은 저항이죠. 저항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회로에 여기 이제 L이 자체 인덕턴스 아닙니까? 요 두 개가 주어지면은 딱 주어지는 값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그린 요 그래프에서 요런 형태,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L 값을 보면요, 요 L 값이 아주 작습니다. L 값이 사실은 막 그냥 요때 이제 파이 m이 L 곱하기 I다 했는데 요 L 값은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C회로. 아까 얘기했죠. L 값은 요 회로의 기하학적인 모양의 기하학적인 배치에 의해서 이제 답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엄청 작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타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감아 보면 말이죠. 이 함수를 감아 보시면은 t 이꼬르 타우일 때 어떻게 됩니까? 요 이제 변하는 값 아닙니까? 요 이제 여기 변하는 값이 나머지는 다 고정된 값이죠. 타우일 때 e to the 마이너스 L분의 RT의 값이 T가 0에서 출발하여 T가 타우일 때 e to the 마이너스 L분의 RT의 값은 T가 0일 땐 1에서 1이죠. T가 0일 땐 1이지 않습니까?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타우라는 게 T가 타우 동안 0에서 출발해가 타우 되는 동안에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거를 티피컬한 시간이 이제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우가 만약에 아주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천히 변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말이죠. 여기에 요 타우 값 있죠. 요 타우 값이 얼마나 크냐에 의해 가지고 요 그래프의 꼴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타우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증가합니다. 이게 2분의 1로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크면 클수록 천천히 증가하고 타우가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게 타우가 증가 이쪽이죠. 이쪽이 타우 증가예요. 근데 타우 값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타우 값은 R분의 L이 결정하죠. 그래서 L이 아주 작기 때문에 보통 이런 회로에서 타우 값이 엄청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타우 값이 엄청 작다는 거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말이죠. 타우가 아주 작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타우가 아주 작을 때, 타우 값이 아주 작을 때 그래프는 0에서 출발해가 쭉 오다가 거의 이렇게 바로 그냥 R분의 V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직사각형 회로에서의 상황입니다. 물론 이 L 값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렇다는 걸 설명하면 좋지만은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뭐 그냥 여기에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의 경우, 회로의 경우 요 타우 값이 아주 작다. 요것만 그냥 하나 말고 지나갑시다. 타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무시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도 맞았던 거예요. 근사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공부한 페르데 법칙은 별로 무시해도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무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무시 못하느냐?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L 값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은 값이어서 무시함.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무시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무시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무시 못하는 경우. L 값을. 자, 바로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회로에다가 이제 그게 이 저항하고 이 배터리 이런 거는 안 그리겠습니다. 그냥 회로 모양만 그리겠습니다. 회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바로 연결하면 그냥 이게 L 값이 작아요. 아까 얘기했죠. 이 L 값을 결정하는 거는 이 전류나 강 요소가 아니고 바로 기하학적인 배치라 그랬죠. 근데 이 기하학적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이게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솔레노이드가 뭐냐 하는 거 우리 배웠죠. 솔레노이드는 어떤 겁니까? 바로 코일을 칭칭 감은 게 루프를 쭉 연결하는 데 해당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코일을 감은 거죠. 원통 모양에다가 코일을 감은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 경우 봅시다. 이 경우에 전류가 I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가정합시다. 물론 이제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저항도 있어야 되는데 I란 전류가 흐르면은 이제는 요 안에 자속을 계산할 때 말이죠. 솔레노이드 부분은 가만 보면 턴 하나마다 자기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말이죠. 요게 이제 요런 회로가 요런 게 턴 하나마다 이걸 이제 다 분리해서 그리면 이런 게 쭉 몇 개 있느냐? 라지 N개 있는 게 라지 N개. 라지 N개의 원형이 있는 거죠. 원형을 이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장이 통과하죠.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안 돼.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쭉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속 계산하기 위해서요. 턴 하나마다 자기장이 통과하니까 요때 라지 N 턴의 총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요 면적을 요 단면적이 원통이니까 면적을 A라 그러면 면적을 해야 되고 넓이를 해야 되고 이러면 요 기억납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다. 그러면 요 안에 자기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장은 물론 이제 요 감은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편의상 이쪽으로 자기장 이쪽으로 생긴다 가정합시다. 그럼 B의 값은 뮤제로 스몰 ni라는 거 오른쪽으로 봅시다. 요 이제 오른쪽 왼쪽이냐는 거는 요 감은 방향인데 전류가 넘어온다고 보고요. 넘어오니까 오른손 쓰면은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요런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거는요 기억납니까? 이게 이제 루프를 쭉 여러 개 쌓아가지고 중첩된 효과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은 다른 부분의 자기장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A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요 안을 B가 또 헷갈리니까 요거를 가 부분이라 그러고
요 솔레노이드 내부를 나 부분이라 그러면은 가 부분의 자기장하고 크기만, 그 다음에 나 부분은 이제 바로 솔레노이드 아닙니다. 자기장 크게 두 개 비교하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무시돼요. 이건 아주 큰 값이죠. 이해하시겠죠? 이 솔레노이드 우리 처음 설명할 때 루퍼를 계속 쌓으면서 안에 자기장이 자꾸 중첩이 됐죠. 그러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이 미음자라기보다 직사각형의 면적은 크죠. 그 면적이 넓은 데하고 작게 오므린 거하고 또 다르죠. 그러니까 작게 오므릴수록 자기장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하고 저 바깥의 가 부분의 자기장하고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요 자속, 요 지금 요 C 전체 회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 C 전체 회로는 요 C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부분의 자기장은 굉장히 세고 이 부분의 자기장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가 크기만 보면 됩니다. 파이가 요 이제 LI라고 이제 정의하는데 이제 솔레노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L을 무시 못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라지 N개 곱하기 한 개를 통하는 거는 뮤 제로 NI에다가 면적 A 곱하면 되죠. 이게 바로 파이 M이죠. 파이 M. 자기선속은 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죠. 자기장 곱하기 면적인데 요 면적이 몇 개냐면 라지 N개란 말이에요. 라지 N개. 이 부분은 무시입니다. 이 부분의 자기장은 무시해버려요. 워낙 작으니까. 하지만 요 솔레노이드 하나는 한 튼마다 그 통과하는 자기장은 굉장히 크다 그랬죠. 무시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자기장이 요 밑줄 친 뮤제로 스몰 ni가 바로 자기장 크기고, 그 따다가 a를 곱하면 이제 자속이 되는데 그런 개수가 라지 n개 있으니까 곱해줘야죠. 요를 해주면 여기 뭐가 되느냐 하면은 라지 n 곱하기 면적 곱하기 뮤 제로 n 곱하기 i가 되죠. 그래서 L 값이 뭐가 되느냐, 뮤 제로, 요거 보면 여기 뭡니까, 라지 n이 L 곱하기 스몰 n이죠. L 곱하기 스몰 n이죠. 이게 스몰 n이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죠. 그러니까 라지 n을 L로 나눈 게 스몰 n이니까, 라지 n을 L로 나눈 게 스몰 n이니까 이거는 라지 n 대신에 스몰 n L 쓰면 되죠. 그래서 n 자리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n이 하나 더 있죠 뒤에. 그러고 a가 있죠. i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i는 참 빼야죠. 요 li니까 i는 빼야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체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아주 큰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 솔레노이드 그림을 문자 그대로 솔레노이드처럼 이렇게 그래가지고 L자를 딱 써주면은 요게 회로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로의 한 요소인데, 이 요소가 회로에 들어가면 삽입되면 뭐 들어가면 회로에 들어가면 페르데이 효과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페르데이의 법칙의 무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제대로 그리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R에다가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연결한 거죠. 여기 이제 스위치고 V고 L을 요래 써주면 됩니다. L은 이제 솔레노이드의 기하학적인 배치죠. 그러니까 이 단면 면적이 얼마며 길이가 얼마며 감은 횟수가 얼마냐 이제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L 값은 요딱 계산해 놓은 거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t 이꼬르 제로일 때 스위치를 닫는다. 그럼 이제 이 L 값은 무시 못하니까
상당히 크고요. 요때 이제 타우가 아까 말한 R분의 L이 돼가지고 이게 무시 못하죠. 그래서 아까 뭐 답은 이미 구했죠. 그래서 I를 계산해 보면은 뭐가 됩니까? R분의 V에 1 빼기 2 to the 마이너스 R분의 L분의 RT였죠. 이렇게 주어진다. 예? 그래서 요 그래프고 이제 요게 이제 정답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R분의 V고 I하고 T.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요 이제 자체 인덕턴스를 계산할 때는 그냥 이 솔레노이드를 삽입하지 않는 경우에 자체 인덕턴스는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솔레노이드라는 요소가 회로에 들어갈 때는 이 자체 인덕턴스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소개를 했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요 회로 솔레노이드가 들어갔을 때 회로에 이 뭡니까 이제 회로 방정식 아까 소개했죠. 또 소개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은 이렇게 된다. 회로 방정식이 요거였죠. V-IR L dTDI 이꼬르 제로다. 여기 이제 회로 방정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솔루션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